안녕하십니까. 83급 ITQ 엑셀 제4작업 그래프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영역 서식 설정 지정하고 차트 제목 지정하고 서식 지정했어요. 차트 서식에 대해서 이제 7번에 대한 조건이죠. 7번부터 시작을 해서 법내명, 변경, 도형 삽입하지 하면 지금 나눠드렸던 완전 정복 03번 문제에 대한 내용은 종료가 됩니다. 자, 작업 조건을 보시면요. 우리가 7번에 대한 객실수, 이 차트 계열 종류 변경하는 건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객실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하고 보조축으로 지정을 하는 이 문제에 지난 시간에 했었지만 다시 한번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업했던 내용을 보시면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지금 파란색이죠. 각각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데 아래에 범례를 보시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은 파란색, 객실수에 대해서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어요. 이 객실수의 데이터가 빨간색 데이터에 비하면 그 값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작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보조축 값이 없다면 이 보조 세로축이 없다면 이 파란색 꺾은 표시는 여기 아래에 거의 0에 수렴하는 값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1번의 제1작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용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데이터들이 이렇게 보이죠? 보시면 성수기 요금이 만 단위 단위로 가는데 비해서 객실수의 데이터는 거의 100 단위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죠? 1000 단위까지 넘어가지 않는 너무나 상대적으로 작은 값이기 때문에 성수기 요금이 빨간색의 묶은 세로 막대형이었다면 보조축이 없는 경우에는 객실수의 값이 거의 0에 수렴하는 그 0값에 딱 붙어 있는 모습으로 거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조 세로축 값으로 이 객실수의 데이터를 꺾은 선형이 있는 데이터로 바꿔서 표시를 했습니다. 제4작업에 있었던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는 방법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어떠한 데이터, 그 데이터를 다른 계열의 그래프로 바꾸고 싶다 할 때 이 데이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의 데이터, 지금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이렇죠? 이 데이터를 선택하던가 아니면 눈에 바로 보이는 이 빨간색 그래프를 선택해도 좋아요. 선택해서 자, 예를 들어서 빨간색 그래프를 선택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자, 그래프 어떤 것이든 좋아요. 범례가 지금 파란색은 객실수인데 객실수 그래프를 선택해서 하는 것보다 빨간색 그래프가 선택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빨간색 그래프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이 목록을 선택해 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 그러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와요. 여기에서 또 이 아래 부분을 보시면 범례에 따른 차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되는 데이터는 어떤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꿨어요. 자, 객실수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바꾸라라고 나와 있었죠? 조건을 보시면 자, 조건을 보시면 객실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객실수의 데이터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돌아가서
지금 이미 데이터는 있으니까 이걸 바꿔서 자, 만약에 이러한 그래프가 있을 때에 지금 누적 영역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객실수를 여기 있는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꺾은 선형 카테고리에서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을 할게요. 이 그래프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그죠? 이 그래프마다 어떠한 그래프인지 그 그래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래프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은 내가 찾고 싶어 하는 그래프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만 보세요.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그 그림이나 뭐 도형 이런 것도 다 이름이 각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는 꺾은 선형 카테고리에서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 그래프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시작할 때 이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뭐 이런 걸로 바꿔놓았는데요. 문제에서는 객실수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누적 그래프가 아니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해 줍니다.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하고 보조축으로도 진행하라고 했으니까 보조축을 클릭할 거예요. 기본 세로축은 여기 왼쪽에 있는 세로축을 말하는 거고요. 보조축은 오른쪽에 있는 이 축을 말해요. 자,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축은 값이 만 단위, 10만 단위를 넘어가게 돼요. 객실수의 요금이 뭐 30만 원, 35만 원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만 단위, 10만 단위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 보조축이 없다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의 그래프 값은 3만에 미치지 못하는 100단위의 100단위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값이 작기 때문에 아마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0에 수렴하는 값으로 이 아랫부분에 딱 붙어서 거의 파란색 객실수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보조축을 지정하게 되면요. 여기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이 생기면서 데이터의 값이 0부터 작은 값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 값의 내용은 뭐 최대값, 올라가는 이 주단위값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일단은 보조축을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보조축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의 파란색 객실수 데이터를 살릴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보조 세로축이 있어야 이 데이터가 살아납니다. 그냥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했을 때는 그 값이 표시될 영역이 너무나 작은 0에 수렴하는 값이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지만 보조 세로축을 보조축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 값이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이 값들에 맞게 여기 파란색 객실수에 대한 데이터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인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혹시 내용이 어려우시다는 분들은 다시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더 설명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7번의 서식 데이터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문장은 이제 진행이 완료되었어요. 객실수 계열의 데이터를 파란색 데이터였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했고 보조축 지정을 위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이런 식으로 파란색 데이터가 나타났죠. 자, 이번에는 레이블 JP001의 값을 성수기 요금의 계열값을 표시하고 미치는 출력 형태와 같이 표시하세요 라는 게 있어요.
자, 데이터 레이블을 표현하는 문제인데요. 출력 형태를 한번 볼게요. JP001의 부분을 보시면 출력 형태 체크. 자, JP001이라는 값이 여기에 있네요. JP001의 값을 위에 보시면 35라는 이 데이터 값에 맞춰서 여기에도 35가 생겨 있어요. 이 35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 주고 위치 또한 여기 위치에 맞게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하던 작업하던 화면으로 돌아와서 자,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의 레이블을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마우스로 그 해당하는 데이터의 데이터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데이터 레이블 표시할 부분은 JP001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이 그래프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빨간색 묶은 세로 막대형의 모든 데이터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죠? 선택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한 번만 눌렀을 때는 전체적으로 빨간색 그래프를 다 선택하게 되지만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이 해당하는 그래프만 선택이 되게 돼요. 그래서 마우스로 한 번 더 최종적으로는 그래프 한 번만 그래프를 더블 클릭 따닥 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그래프만 JP001이라는 빨간색 그래프만 더블 클릭 따닥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만 선택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선택 안 돼 있죠. 자, 빨간색 그래프 요거 첫 번째 것만 선택해서 그래프가 선택이 되면 이 그래프가 선택이 되면 이 상태에서 그래프 안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요. 기본이 아니라 여기 아래에 보시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가 있어요. 바로 옆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주게 되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35만 원에 대한 값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 또한 바꿔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누르고 내가 데이터 레이블 표현할 그래프만 선택을 해서 얘만 선택되게 확인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런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내가 데이터 레이블 만들 그래프만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바로 가기들 중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주면요. 네,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35라는 값은 여기에 있는 세로축에 맞춰서 생성된 값이죠. 35만 원이 JP001이라는 데이터에 35만 원이라는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데이터 레이블 위치를 만약에 출력 형태와 같이 여기에 생성되지 않았다. 만약에 출력 형태가 데이터 레이블이 이런 데에 있었다 하면 그래프 갖다가 이렇게 끌어다 놓아도 되는데 여기에 지시선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 지시선이 없는 걸로 작업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서 데이터 레이블 옵션 중에서도 지시선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해제해 주면 여기에 있던 지시선이 안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기본 값에서 우리가 굳이 넣어야 되는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래프는 지시선 표식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할 거예요.
데이터 레이블 선택,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서 레이블 옵션, 레이블 옵션에서 값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35만 원이라는 값이 표현이 된 거고 그 값에 대한 지시선이 따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 데이터 레이블 위치를 바꿨을 경우에 해당하는 그래프하고 연결이 이렇게 된다. 이것이 지시선이다 라고 알려드렸고요. 레이블의 위치를 여기서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이 바깥쪽 끝에라고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의 바깥쪽 끝부분에 35라는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요. 만약에 축에 가깝게 또는 안쪽 끝에, 가운데에 이런 걸 눌렀을 때에 그래프의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가운데를 먼저 눌러볼게요. 가운데를 먼저 눌러보면 가운데를 체크했더니 데이터 레이블이 그래프의 중간에 이렇게 생성되는 게 보이시죠? 또는 안쪽 끝에를 체크해 볼게요. 안쪽 끝에 체크하게 되면 안쪽 끝에 그래프의 안쪽에서도 그래프 바깥쪽 끝에 이렇게 생성되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또 축에 가깝게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축이라는 거는 가로축, 세로축이 있는데 가로축에 가깝게 그래프 데이터 레이블이 위치가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은 뭐예요? 바깥쪽 끝에였어요. 그래서 바깥쪽 끝에로 체크가 되어 있다면 출력 형태와 동일한 위치에 그래프가 데이터 레이블이 체크가 표현이 된다. 표시가 된다. 만약에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가 뭐 이런 식이다. 여기에 있다 할 경우에 그래프의 지시선이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지시선이 없는 상태로 작업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레이블 옵션에서 지시선 표시 체크를 해제해 주면 되겠죠? 우리는 지시선 또한 없고 출력 형태도 기본값 바깥쪽 끝에 데이터 레이블이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데이터 레이블을 확인해 놓는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작업 조건, 눈금선은 타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눈금선이라는 거는 차트에서 그림 영역 안에 실선으로 이제 가로축 바닥 눈금선 처리가 된 게 있어요. 그거의 선 모양이 지금은 실선인데 찍 이어지는 이런 실선인데 타선이라고 해서 점점점점점점 이거는 점선이고요. 타선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점 이렇게 짝대기가 조금씩 이어진 이런 선을 타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 스타일 눈금선을 파선 형태로 바꾸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출력 형태를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에 그림 영역 안에 그림 영역이라는 거는 이 하얀색 영역이죠? 하얀색 영역 안에 파선 처리가 된 눈금선들 다 보이시나요? 이 눈금선을 원래 실선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타선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화면 전환해서 자, 눈금선에 대한 영역을 여기에 있는 눈금선 영역을 마우스를 가져가서 정밀하게 정교하게 눈금선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왼쪽 클릭을 하게 되면요. 지금 저와 같은 화면으로 눈금선의 양 끝마다 다 조절점이 생기면서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 볼 수 있는 화면 모습입니다. 눈금선만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눈금선에 대해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정밀하게, 정교하게 눈금선 부분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게 되주면 이렇게 바로가기들이 나와요. 이 바로가기들 중에 눈금선 서식이 있습니다. 눈금선 서식
들어갈게요. 눈금선 서식 클릭해주면 다시 눈금선 위에서 정교하게 눈금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눈금선 서식 클릭. 자, 눈금선 서식에서 선의 종류가 지금 겹선 종류가 겹선이 아니라 대시 종류가 실선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대시 종류가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보면 한 줄로 실선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선들마다 또 이름이 다 각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선의 이름을 확인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아까처럼 어떻게 한다? 마우스 해당 선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이름을 확인한다. 자, 파선을 찾아보면 어떤 걸까요? 파선을 찾아보면 이겁니다. 자, 대시 종류에서 작은 목록 단추 눌러보면 기본값 실선으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눈금이 한 줄 처리가 되어 있는데 눈금선이 다 한 줄 처리가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파선으로 바꿔주라 했어요. 파선은 제가 선택한 요 선입니다. 이 선이 파선 처리예요. 파선이라는 건 이렇게 짝대기로 이어진 선이라고 했죠? 이게 파선이에요. 자, 파선으로 눈금선을 바꿔주겠습니다. 작은 목록 단추 클릭, 대시 종류예요. 대시 종류에서 파선 처리로 바꿔줬습니다. 파선으로 바꿔줬고요. 해당 파선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 최대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냥 이렇게 실선이었던 눈금선, 가로 눈금선이 이렇게 짝대기로 이어진 파선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눈금선 파선 처리 다 되셨습니까? 눈금선 파선 처리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겹선이 아니라 대시 종류를 파선 처리로 바꾸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조건을 보고 문제를 마저 풀도록 할게요. 조건을 보시면요. 서식에서 출력 형태를 참고하시오 나와 있죠. 축이라는 것은 기본 세로축, 가로축, 보조 세로축을 말합니다. 이 축들마다 최소값과 최대값, 주단위 값이 있어요. 주단위 값이라는 것은 0에서 바로 위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보조 세로축에서도 0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에서 가장 맨 처음에 올라가는 값이 주단위 값이에요. 그래서 출력 형태를 보고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 값이 다르다면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전환해서 출력 형태를 볼게요. 자, 먼저 기본 세로축을 보시면요. 세로축의 최소값은 뭔가요? 0이네요. 네. 그리고 0에서 바로 위에 있는 값이 주 단위 값이라고 했죠? 5만이 주 단위 값이네요. 자, 출력 형태를 보니까 기본 세로축의 최소값은 0, 그 위에 주 단위 값을 보니까 5만입니다. 5만. 자, 위에 보시면 최대값은 뭐예요? 40만이네요. 40만이라는 값이 최대값, 아니요, 예, 최대값입니다. 출력 형태에 맞춰서 우리 기본 세로축이 우리가 따로 뭐 최소값, 주단위값, 최대값을 입력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눈치껏 작업을 해주는데
이 값이 출력 형태하고 우리가 만든 데이터의 세로축 값하고 얼마나 다른지, 다르다면 고쳐야 되는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환경 돌아가서 작업 환경 보니까 최소값 뭐예요? 0이네요. 네. 주 단위 값은 몇인가요? 0 바로 위에 있는 값 5만이네요. 네, 0 최소값 5만 주 단위 값 맞았어요. 그럼 최대값을 보시면 그렇죠. 40만. 아까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40만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 세로축에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뭐 바꿔야 되는 값은 없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자, 세로축 값에 대해서 이번에는 보조 세로축 값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출력 형태의 보조 세로축을 보시면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출력 형태의 보조 세로축 값입니다. 최소 값이 뭔가요? 0이네요. 0. 0에서 바로 위에 올라간 값이 주 단위 값이었죠? 주 단위 값 100이 되겠습니다. 100. 자, 최대값은 얼마인가요? 최대값은 400이네요. 400. 자, 0, 100, 400을 각각 값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막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기 보조 세로축에 대해서 우리 작업하던 엑셀 파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자, 우리가 작업하고 있던 엑셀 파일은 이렇게 보조 세로축 값이 많아요. 그죠? 50부터 시작하고 있어서 그 값이 2배로 많은데요. 보조 세로축 값의 범위 영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줍니다. 자, 보조 세로축 값 범위 영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보조 세로축 옵션들 중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바로가기들 옵션들 중에서 축서식이 있습니다. 축서식. 맨 아래에 축서식 보이십니까? 자, 축서식 들어갈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축서식 클릭. 자, 축서식 작업 상자가 나타나면요. 여기에 축 옵션에서 최소값, 주단위값, 최대값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소값 0 맞죠? 최소값 맞았어요. 최대값 400 맞았습니다.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것은 주단위 값이에요. 주단위 값이 50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는 100으로 설정을 바꿔줘야겠죠? 자, 50을 지우고 10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100이라고 값을 바꿔주고요. 보조 단위에 대해서는 설정 만지지 않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나머지는 다 그 값이 맞기 때문에 이제 작업한 내용을 닫아주고요. 한번 작업된 내용 보시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50이라는 주단위 값은 사라지고 최소값에서부터 주단위 값 맞고 최대값 400까지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기본 세로축, 보조 세로축 각각 값을 확인해 줬고요. 이번에는 세로축 말고 가로축도 보시면 JP001, JE002, SW001, 002, ST002, XQ001. 자, 이 값들은 어디서 나온 값인가요? 그렇죠. 제1작업에서 우리가 관리 코드 셀부터 이렇게 선택한 영역들이 지금 그래프로 들어가 있어서 이 값들이 가로축 값이 되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1작업에서 데이터를 다 잘 확인하고 선택을 해주셔야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을 푸실 때에도 잘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JP001 뭐 이런 가로축 값에 대해서도 확인이 끝났죠. 자, 이번에는 문제 008 작업 조건 8번 범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고하시오 라는 말은
출력 형태를 보고 범례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거 수정하고 출력 형태랑 똑같이 만들어 봐라 이 얘기겠죠? 자, 범례명 한번 볼게요. 범례라는 범위는 어디였어요? 자, 출력 형태 보시면 범례는 이 부분입니다. 성수기, 요금, 객실수 각각 빨간색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파란색 그래프 보이시죠? 성수기, 요금하고 객실수라는 이 그래프의 범례가 지금 한 줄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작업한 엑셀 파일도 보면 한 줄일까요? 네, 한 줄이 아니라 우리는 두 줄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이거를 출력 형태 참고해서 한 줄 처리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범례명을 변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범례명 위에서, 범례명 범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할 겁니다. 자, 범례명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데이터 선택이 있어요. 데이터 선택 클릭할게요. 범례명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나오는 바로가기들 위에서 데이터 선택 클릭. 자, 데이터 선택 클릭해주면 내가 선택했던 차트 데이터의 범위가 보이고 범례 항목의 계열이 보이고 가로축 항목의 레이블이 보여요.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값은 범례 항목이죠. 범례 항목에서도 어떤 데이터? 객실수하고 성수기 요금 둘 다 바꿔줄 거예요. 맨 처음에 객실수라는 데이터 범례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실수 선택 누르자마자 여기 바깥에 화면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아래의 범례 모양을 보면 객실수라는 거는 파란색 데이터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객실수 선택한 다음에 어디로 갔었죠? 객실수 먼저 선택해주면 그 다음엔 편집으로 들어갔었죠? 자, 편집 클릭할게요. 편집 클릭. 그러면 계열 편집이라고 해서 해당 계열의 이름이 객실수인데 제1작업 시트에 2열 사행이다 라고 여기에서 보고 있어요. 그죠? 이 2열 사행이라는 값을 객실수라고 직접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한글로 객실수라고 쓸게요. 엑셀이 꺼져 버렸네요. 다시 켜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켜지고 있어요. 다시 우리 작업하던 엑셀로 돌아가서 범례명에 대해 작업하고 있었죠? 지금 클릭이 안 되는 상황인데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껐다가 켜볼게요. 자, 다시 선택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하던 제4작업 시트의 그래프에서 범례명의 서식을 이제 우리는 두 줄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한 줄로 처리하는 거 직접 하고 있죠. 범례 범위 위에서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을 해주게 되면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데이터 선택을 눌러줍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 클릭. 그러면 우리는 먼저 객실수에 대해서 작업을 바꿔줄 거니까 객실수를 클릭해주면 여기 바깥쪽 부분이 이름이 변경된다. 자, 변경된 상황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편집을 눌러주면 되죠. 자, 편집을 눌러주게 되면 계열 편집이라고 해서
대화상자가 조금 작아지는데 계열의 이름이 지금 제1작업 시트에서도 2열 사행이다. 2열 사행의 값이 객실수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값을 지우고 직접 객실수라고 한글로 입력하기로 했었죠? 객실수라고 한글로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 객실수 입력해 주시고 객실수 입력해 주시고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클릭. 자, 객실수라고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확인 누르자마자 이전 그래프로 이전 대화 상자로 돌아왔어요. 자, 이번에 해줘야 되는 거는 뭔가요? 성수기 요금에 해당하는 법례명에 대해서 편집해 줘야겠죠? 성수기 요금 선택, 편집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성수기 요금 선택, 편집 클릭, 선택, 편집 클릭. 자, 성수기 요금에 대해서도 계열 편집이 들어가 있는데 제1작업 시트에 대해서 F열 사행의 값이 이 성수기 요금이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계열 이름의 값이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지우고 어떻게 한다? 직접 한글로 성수기 요금이라고 써준다. 자, 출력 형태를 보고요. 성수기 요금 사이에 띄어쓰기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출력 형태 다시 돌아가서 제사 작업에 보시면 성수기 요금이라고 띄어쓰기가 있습니까? 네, 있네요. 성수기 띄고 요금이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여기 화면 보여드리려고 작업했던 내용을 다 꺼서 다시 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법례명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 데이터 선택. 그러면 원본 데이터 중에서도 우리는 객실수를 선택한 다음 편집 클릭. 자, 편집에서 객실수에 대한 그래프의 내용을 한글로 아이고 또 꺼졌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이거 엑셀 파일 끄고 다시 키도록 할게요. 작업하던 그래프의 법례명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 객실수 선택, 편집 선택, 계열 이름을 지금 제1작업 2열 사행으로 나온 거를 지우고 객실수라고 입력한 다음 확인 눌러준다. 그런 다음 성수기 요금의 데이터를 지금 두 줄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아까 출력 형태를 보니까 성수기 띄고 요금이었죠? 성수기 요금 선택하고 편집 선택. 자, 계열 이름이 이렇게 제1작업 F열 사행이라고 보이는데 F열 사행 성수기 요금이라고 보이는데 이것 또한 지우고 한글로 성수기 띄고 요금 바꿔준다. 성수기 띄고 요금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면 객실수 법례명과 성수기 요금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한 줄 처리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눌러줄게요. 확인 클릭. 자, 그러면 법례명에 대해서도 지금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출력 형태 외에 이제 남은 문제는 도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금요일 날 도형에 대해서 9번부터 진행을 해서 완전 정복 4번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